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핵심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죠. 자, 1번 자동 필터는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을 때, 자,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가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필드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 숫자, 텍스트가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이 중에서 날짜가 많다 그러면 날짜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숫자가 많을 때는 숫자 필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의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번째 셀은 반드시 필드명을 입력해야 한다. 자,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거의 틀릴 확률이 많죠.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틀린 것이다. 자, 여러분들 수식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국어 점수가 뭐한다? 80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쓰죠.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요. 만약에 이 값 부분에 여기가 필드죠. 첫 번째 필드 여기는 뭐를 쓴다? 값을 쓰는데 이 값에 수식을 넣는 경우, 이 값에 수식을 넣을 경우는요. 필드명을 쓰면 안 됩니다. 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에버러지라고 평균 같은 거 있죠. 에버러지 평균을 구하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A열 1부터 A열 10까지 이런 수식이 들어갈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드명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경우 이렇게 값이 아니라 이런 수식이 들어갈 경우는 필드명이 어떻게 된다? 생략된다.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세 번째 자동 필터에서 여러 개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필드 간에 오화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 자, 여러분들 자동 필터에서요. 필드 간의 조건을 설정할 때 어떻게 된다? 오화가 아니라 AND로 설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AND.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엑셀 그 문서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터를 한다. 자동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에서 필터 있죠? 이게 이 큰 깔때기가 자동 필터죠. 필터 단추 이렇게 눌러서요. 자, 여기서 내가 국가가 미국인 걸 뽑겠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체크하고 확인. 그럼 미국만 나오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내가 또 스포츠인 거를 뽑겠다. 자, 미국이 우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스포츠인 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AND 조건이 되는 거죠. 미국인 거 먼저 뽑고 그리고 스포츠인 걸 뽑아라. 이렇게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분들 어떻다? 여러 개의 필드의 조건을 만들 경우 무슨 조건? AND 조건이 성립이 된다. 오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서 보시면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고급 필터.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 필터는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 필터는 현재 표에서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동 필터. 고급 필터는 뭐다? 이렇게 고급은요, 다른 곳에다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필터 누르면 없어지고. 자, 고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차이를 말해봐라. 그럼 자동 필터는 현재 표, 고급 필터는 다른 위치에서 필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 옳은 걸로요. 자, 밑에 핵심에다 이렇게 정리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 고급 필터의 차이는 그 두 개의 차이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2번. 자, 22번 문제 볼게요. 내려가서 22번. 자, 다음 중에서 22번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에서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자, 정렬은 뭐라고요? 대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먼저 오고 소문자 나중에 오고 이렇게 정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 표 안에서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열 내에서만 정렬할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블록 설정 잡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정렬을 하는데 여기만 잡고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정렬.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선택 영역 확장,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면 여기만 가지고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 1번, 2번 맞죠? 3번의 정렬 기준. 정렬 기준은 셀 아이콘을 선택할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어떻게 된다? 위에 표시된다. 자, 셀 아이콘을 가지고 정렬한다. 자, 셀 아이콘을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셀 아이콘을 한번 잠깐만요, 여러분들. 홈에서 조건부 서식 여기 아이콘 집합이라고 있죠. 이런 아이콘 집합.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자 숫자가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 그렇죠.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데이터에서 정렬. 그럼 여기 보이시죠? 정렬 기준에 보시면 뭐를 있다? 평가 점수 갖다가 정렬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잡을게요. 정렬. 여기서 평가 점수 보이죠? 평가 점수. 자, 우리 정렬하는 것도 받으세요, 여러분들. 정렬하는 것도 이렇게 4가지로 정렬을 할 수 있다. 값을 가지고 셀 색깔, 글꼴색, 셀 아이콘 4가지를 가지고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셀 아이콘 가지고 정렬하겠다. 그럼 보이시죠? 요 아이콘 가지고, 요 3개의 아이콘 가지고 정렬하겠다. 어떻게 위에 표시되게 하겠다. 얘가 맨 위로 표시되게 하겠다. 또는 얘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값이 위로. 확인 누르면 이게 위로 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정렬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정렬 옵션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다. 자, 우리 정렬을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렬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정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 이 부분 잠깐만요. 다른 걸 가지고 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표 있죠. 이거 갖다가 내가 판매 가격 갖다 정렬한다. 정렬 기준은 여기서 판매량을 가지고 정렬하겠다. 그죠? 이게 열이라고 돼 있죠. 열. 여러분들 이게 판매량이 열이죠. 판매량이 열이죠. 열에서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열에서 옵션 보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이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판매량을 가지고 정렬을 시키겠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판매량이 이 부분이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오름차순이면 뭐예요? 오름차순이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내림차순이면 거꾸로겠죠?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이게 이제 열방향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뭘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시키겠다. 이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은 행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겠죠. 뭘로? 행방향이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뭐가 된다? 행방향일 때, 행방향으로 정렬할 때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 4번에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야 한다. 이건 열 방향이죠. 열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죠? 답은 22번에 4번이라는 거. 자, 요 내용들 정렬에 관한 내용들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데요. 대소문자 구분하여 정렬한다. 선택한 부분만 할 수 있다. 아이콘, 셀 아이콘 표시로 정렬할 수 있구나 라고요. 아까 셀 값, 셀 아이콘, 셀 색깔, 그죠? 셀 값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셀 아이콘일 경우는 위쪽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행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열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자, 22번의 답 4번이죠. 자, 23번은요.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어떠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과값을 예측하는 동호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상의 상황, 성적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성적 향상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국어 점수가 향상이 됐어요. 80점. 영어 점수도 80점. 내가 원래 60점인데 이렇게 80점으로 향상이 됐단 말이죠. 이럴 때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 평균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성적 하락. 성적이 예를 들어서 하락되었다.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60점인데 50점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얘기죠. 시나리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거기서 옳지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죠? 1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을 갖다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과셀이라는 것은 아까 평균 있죠. 평균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그랬는데, 자,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한다? 결과셀이라는 게 뭐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 지정이 돼야 합니다. 알겠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알겠죠?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과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나 또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결과셀이 있어야 한다. 결과값을 우리가 보려고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피벗 테이블이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셀이 있어야겠죠.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번 볼게요. 2번.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맞는 말이겠죠. 여러 시나리오를 갖다 비교하여 하나의 테이블에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겠죠. 시나리오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산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을 정의하면 주소 대신에 정의된 이름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요. 그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는다.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본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변경된 요약값을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2번, 3번, 4번 이렇게 요약해서 좀 알아두세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 하나의 요약보고서로 만든다는 거고, 시나리오 요약보고서 변경된 셀의 결과값을 이름을 정의하면 이름이 표시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약보고서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판매 수량이 변경셀이고, 자, 이게 지금 판매 수량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판매 수량 어디 있냐? 판매 수량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요 셀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결과셀은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현재 값이 3,000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수량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수량 증가, 예를 들어서 4,000이 됐을 때 영업이익은 이렇게, 2,000이 됐을 때 감소됐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은요,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필기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이해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실기, 2급 실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2급 실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 분석 작업들 같은 거 요약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만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필기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죠.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의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자 크기, 숫자 서식, 셀 스타일, 셀 음영 등의 정의된 서식으로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경우 편리하다.
셀 스타일은요, 셀에 어떤 서식, 디자인을 갖다 입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 스타일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여기 제목 클릭하고 홈 탭에서 여기 조건부 서식, 표시 형식,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 셀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러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입히는 게 바로 뭐다? 셀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거나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갖다가 뭐한다? 직접 스타일을 갖다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사용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스타일에서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내가 셀 스타일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적용된 그 스타일에는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처럼 다시 적용을 해야 한다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4번처럼 특정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셀을 갖다 잠그는 셀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틀린 거. 자, 피벗 테이블이 뭐다? 데이터 요약 분석해 놓은 표를 피벗 테이블, 그 피벗 테이블 가지고 차트를 만든 게 피벗 차트겠죠? 옳지 않은 거.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열 1셀,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A열 3셀에 표시가 된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벗 테이블 보이시죠? 이 피벗 테이블, 이게 피벗 테이블이죠.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해 놓은 표. 자, 피벗 테이블 보면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이 부분이 행, 여기 행에 주문 일자 들어가 있죠. 값에는 물품 개수, 평균 수량, 단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등급이 필터예요. 보이세요? 필터. 그러니까 이 필터라는 부분은 우리 필터링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만 뭐를 하겠다? 필터해서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등급이 여기 필터링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행에서 위에 보이세요? B열 4행이면 그 위에 2행에 B열 2행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터가. 그래서 A열 1셀의 필터, 그 다음에 두 칸, 그러니까 2행 정도 내려가서 뭐가 만들어진다? 행 레이블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 1번은 2번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모두 지우기를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필터가 뭐가 된다? 제거가 된다. 이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데서 이 모두 지우기라는 걸 하게 되면요. 피벗 테이블의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갖다 만든 피벗 차트에 있는 필드 서식 필터가 어떻게 된다? 제거가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피벗 테이블 도구에 피벗 테이블 있죠? 거기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피벗 차트예요. 이걸 가지고 만든 차트. 그래서 거기서 지우기라고 있죠? 이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도 맞겠죠? 여러분들 3번 문제도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뭐가 된다,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벗 테이블에서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자, 뭐 데이터 색조라고 해볼까요? 색조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값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리죠, 여러분들? 답은 3번.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5, 6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에 원하는 값을 뭐 한다? 지정할 수도 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5, 6 값을 빈 셀로 또는 빈 셀에 원하는 값을 갖다 뭐 한다?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 있죠? 여기서 5, 6 값 표시, 빈 셀 표시 이런 거 이렇게 보이시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런 피벗 테이블 이런 작업, 피벗 차트 우리가 실기 때 하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다음 입력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후 그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는 0을 넣었죠. 0, 샵이 뭐죠? 숫자 서식표라고 그러죠. 샵은 뭐다, 여러분들? 숫자가 들어간다. 근데 의미 없는 0값은 공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지키죠. 공백 처리한다는 거죠. 의미 없는 0값은 다 공백 처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23.456이라고 되어 있죠. 샵. 그러면 123이 여기 들어가고 456이 여기 들어가고. 근데 여기 한 자리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4까지 근데 반올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3.5라고 표시가 되는 게 맞고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 돼 있죠. 100. 그리고 샵샵 이렇게 돼 있죠. 이 100이 어디 들어간다? 그럼 여기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샵이 두 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만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100, 이게 여기 100 그냥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0. 샵샵이라고 되는데 샵이 뭐라고 그랬죠? 공백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잠깐만요. 제가 지워야겠네요. 좀 안 보이네. 100이라고 돼 있죠. 소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소수점 없죠. 그럼 여기 소수점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히죠. 공백 처리, 여기 뒤에. 그래서 100이라고만 찍혀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샵은 숫자 서식표인데 어떻게 의미 없는 0값 공백 처리.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 찍히는 거죠. 1, 2, 3, 4, 5도 마찬가지로 샵, 컴마, 샵.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컴마 찍어라.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겠죠. 26번의 답은 3번처럼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이죠. 27번은 다음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채우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채우는 경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채우기 핸들이 뭐죠? 데이터를 채우는 기능이죠. 자, 여기서 빈 시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볼까요? 1번.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가 되어 채워진다. 날짜 데이터는 1일씩 증가. 자, 문자나 날짜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문자 데이터, 뭐 가나 자, 박쌤 컴퓨터라고 쳤어요. 그리고 이런 날짜 같은 경우, 문자죠? 문자는 어떻게 된다? 채우기 핸들. 요 십자가가 채우기죠? 채우기를 쭉 끌면은 이렇게 채워진다. 그죠? 자, 이건 맞는 말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날짜. 2021년 6월 10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6월 10일 이걸 채우기로 쭉 끈다. 날짜는 어떻게 된다? 1일씩 증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게 아니죠. 1번 틀렸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한 개의 숫자와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숫자,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만 일씩 증가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박쌤 컴퓨터라고 하고 제가 여기다가 끝에 1이라고 적었어요. 1, 그리고 엔터. 자, 이거 넓게. 자, 보이시죠? 박쌤 컴퓨터 1이라고 이렇게 숫자 문자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때 채우기 핸들로 쭉 끌면 어떻게 된다? 문자는 복사가 되지만 숫자는 어떻게 된다? 일씩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숫자는 일씩 증가, 문자는 그대로 복사.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끝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만약에 가운데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빡셈 다음에 여기다 1이라고 넣었어요. 앞에다 1이라 넣었고요. 이렇게 앞에 중간에 1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채우기로 쭉 끌면은. 자, 보이세요? 끝에 것만 1씩 증가되고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처럼 숫자 데이터는 1씩 증가되면서 채워진다. 자,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는 1씩 증가되면서 채워진다.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채우기로 쭉 끌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만약에 1씩 증가를 시키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은 1씩 증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처럼 숫자가 입력된 두 셀을 블록으로 설정하여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숫자가 반복하여 채워진다.
그러니까 숫자가 입력 두 셀을 갖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20이라고 할까요? 20 이렇게. 자, 두 셀을 갖다 제가 블럭 설정 잡고요. 여기서 채우기로 이렇게 드래그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보이시죠? 두 셀을 이렇게 두 셀을 블럭 설정 잡고 채우기로 하잖아요. 그럼 요 10만큼 증가시켰죠. 10만큼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셀 값을 잡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 여기는 10.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10, 여기 10, 여기 20, 1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셀을 블럭 설정 잡고 채우기로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된다? 10만큼 감소시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개의 셀만큼 뭐가 된다? 증가나 감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 지우고 10, 20을 내가 복사를 그냥 반복적으로 채우고 싶다. 그때는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끄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7번의 답 채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은 이제 다음 중 셀 포인터의 이동과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펜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셀 포인터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셀 포인터, 우리가 이 셀 포인터, 셀을 갖다 선택하는 거 셀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 시트로 이동한다. Alt 페이지 다운 이렇게 돼 있죠. Alt 페이지 다운은 뭐라고 돼 있죠? 한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Alt 페이지 다운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Alt 페이지 다운이다 그러면 한 화면 오른쪽 Alt를 누르고 여러분들 페이지 다운을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동됐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요게 요쪽으로 한 화면, 그죠? A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한 화면 오른쪽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lt 페이지 다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이름 상자에 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원하는 셀의 위치로 이동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름 상자, 여기 보이시죠? 이름 상자에다 이렇게 친다는 거죠. AR, 내가, 여기서 AR 5라고 쳤어요. 그리고 엔터키 치면 AR 5행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말. 3번이요.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AR 1셀로.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셀 포인트 여기 있죠? 컨트롤 제가 홈이라고 눌렀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 AR 1셀로. 보이세요? AR 1셀로 무조건 이동되는 거예요. 컨트롤 홈. 자, 그래서 컨트롤 홈이라는 거 단축키 이동할 때 어디로요? AR 1셀. 그냥 홈키는 뭐죠? 여러분들 홈 누르면요. 행의 위치와 관계없이 맨 앞열로. 보이세요? A열로. 자, 그러니까 A열로 이동하는 게 뭐다? 홈키예요. 자, 그거 잘 봐두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홈키는 A열로 이동된다. 자,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컨트롤 홈이나 홈 이거 두 개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이 부분 잘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29번 보이시죠? 29번 함수와 관련된 문제네요. 29번 아래 시트에 AR 9셀 있죠. 거기에서 오프셋 BR3 1,2를 입력할 경우 결과값은 자, BR3을 기준으로 자, BR3이죠. BR3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BR3을 기준으로 BR3이면 여러분들 어디죠? BR3 여기죠. BR3을 기준으로 오프셋 이동하라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1 거꾸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이면요. 그냥 양수 1일 때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위로 가고 여기에서 이게 행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열이에요. 2열 이동이다. 여기서 하나, 둘. 그래, 여기. 자, 이 값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태훈이라고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프셋은 기준 위치에서 행열 이동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29번 했고요. 이제 마지막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개발도구의 탭의 컨트롤 그룹에 옳지 않은 것은 이 개발도구에서 컨트롤에서 옳지 않은 것.
컨트롤의 종류는 텍스트 상자, 목록, 옵션, 그 다음에 뭐다 명령 단추 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요 삽입 누르면 그런 단추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액티브X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보다 많은 양의 이벤트에 반응할 수는 있지만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다. 그러니까 요게 다양한 어떤 이벤트 효과를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식 컨트롤보다 호환성은 낮다. 엑셀에서 매크로 같은 걸 만들 때 양식 컨트롤을 쓰지는 못합니다. 호환성이 낮기 때문에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 이 디자인 모드 있죠? 이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X 컨트롤 모두 매크로에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는 양식 컨트롤의 매크로에만 작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디자인 모드에서는 양식 컨트롤에 대해서 뭐한다? 작동을 시킨다. 자, 그리고 4번처럼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자, 우리 이제 매크로 같은 거 만들게 되면 이거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개발 도구에 보이시죠? 여기 삽입.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고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식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답만을 갖다 이렇게 체크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 단추를 같은 거 만드는데, 아까 액티브X 컨트롤이라고 있죠? 이 액티브X 컨트롤도 단추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매크로가 여러분들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크로가 안 나오죠, 자동으로. 매크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삽입에서 어떻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30번의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업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